언어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깐 되짚고 가겠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변수 선언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변수 선언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type specifier, 즉 이 해당 변수가 어떤 데이터 타입을 나타내는지를 알려주는 int인지, unsigned int인지, 캐릭터인지, short인지, long인지, double인지, float인지 데이터 타입을 알려주는 type specifier. 그 다음에 이 변수 각각의 이름, 고유한 이름을 나타내는 identifier라고 이 두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특히 identifier 같은 경우에는 다른 변수들과 중복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identifier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이 type specifier와 identifier를 활용해서 이렇게 변수를 이와 같이 선언을 하고 아래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변수 선언을 사용에 앞서서 해야 하는 이유가 뭐였죠? 프로그램은 항상 무언가 변수나 함수를 참조할 때 아래에서 위를 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를 항상 사용하기 전에 선언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예에서 마찬가지로 넘버1은 10이야 라고 하는 이 연산을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이 넘버1이 뭔지 모르겠어요. 넘버1이 뭔지 찾아야겠네요. 아래에서 위로 쳐다봤는데 얘가 메인 함수 안에서 넘버1이라고 하는 변수는 int 타입으로 선언을 했구나. 그러면 이 넘버1 변수에다 10이라는 값을 넣어야겠다 라고 컴퓨터가 이해를 한다는 거죠. 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금방 는 연산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연산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얘는 넘버1이라고 하는 값이 10이랑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10이라는 값을 넘버1에 넣어라 라고 하는 연산이에요. 는을 기준으로 항상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다가 대응을 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값을 넘버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어줘. 그러면 이 아래에서 사용하는 여기 넘버1은 값이 몇일까요? 10이겠죠. 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아래에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의문이 들죠. 금방 저희가 는 연산을 했어요. 는 연산이라고 하는 거는 10이라는 값을 넘버1이라는 변수에 담아주는 거래요. 그러면 컴퓨터는 얘가 어떻게 10이라는 값이 넘버1에 넣을 수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변수의 값을 담는 메모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화면을 보시면 이제 선언된 변수들이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우리가 금방 예제에서 봤던 메인 함수 안에 이렇게 첫 줄부터 int a와 unsigned short int b, long double c, unsigned 캐릭터 d가 차례대로 선언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변수들이 어떻게 메모리에 할당이 되고 값을 저장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메모리에 저장을 한다고 할 때 그 메모리가 어떤 메모리냐고 하면요. 컴퓨터에 램이라고 하는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저장 장치가 있죠. 이 램은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동안에 필요한 값들을 그때 저장하는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컴퓨터 전원이 꺼지면 그냥 다 값이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디스크나 외장 하드 같이 값을 영원히 저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원이 나가면 그냥 갖고 있던 값들을 다 날아가 버리는 휘발성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는 프로그램에 필요한 코드 내용이나 데이터 값 등등을 이제 올려서
프로그램이 시행될 때 사용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선언한 변수들의 값도 이 램이라고 하는 저장 장치에 임시적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 안에서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하면 컴퓨터는 램에서 특정한 주소 값을 할당해서 이 변수들에게 할당을 해주는데요. 우리가 그 전 시간부터 계속 int는 뭐 4바이트다, 캐릭터는 1바이트다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했던 게 이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각각의 변수들의 몇 바이트가 할당이 될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데이터 타입의 성질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서 먼저 설명을 해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저장 장치에도 각 메모리 1바이트당 우리는 메모리가 항상 1바이트 단위로 계산이 된다고 했죠. 메모리가 1바이트마다 주소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특히 윈도우 할 때 32비트, 64비트 체계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이 있었을 텐데 그 32비트, 64비트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 램이라고 하는 메모리 주소 체계가 64비트로 표현이 되냐 32비트로 표현이 되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64비트로 표현되는 게 메모리를 사용할 수 있는 가용 메모리 크기가 훨씬 크겠죠. 왜냐면 주소 자체가 64비트 더 기니까 32비트의 2배만큼 기니까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 32비트를 많이 사용하시고 요새는 64비트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64비트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프로그램이 빨리 돌아간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물론 CPU 차이도 있겠지만 가용 메모리가 많기 때문에 동시에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거죠. 네, 이 정도로 메모리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고 가상의 메모리에 주소 체계가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죠. 그래서 우리도 이 1바이트마다 주소가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 사각형 하나가 1바이트, 메모리 1바이트를 나타내고요. 우리는 이 시작 주소를 0x 1000번지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1000번지부터 1바이트씩이니까 1001, 1002, 1003, 1004, 1005 이 밑에 쭉쭉쭉 메모리가 있고 이 위에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필요한 것만큼만 지금 돋보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에다가 이렇게 네 변수를 선언을 했을 때 각각의 변수에 대응되는 주소가 어떻게 할당이 되냐 하면 int a라고 하는 거는 몇 바이트가 필요하죠? 4바이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시작 주소인 0x 1000번지부터 얘 4바이트만큼 하나, 둘, 셋, 넷 4바이트만큼은 이제 컴퓨터가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놔서 int a의 시작 주소는 0x 1000번지야. 근데 얘는 int니까 당연히 4바이트만큼 a한테 할당이 되겠죠. 이거를 컴퓨터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가 이만큼이 할당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선언된 B한테는 그 연이어서 그 다음 메모리를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B라고 하는 변수는 unsigned short이에요. short은 이 2바이트가 필요하죠. 그래서 0x 1004번지부터 2바이트 1005까지 이 2바이트를 B에다가 할당을 해주고 컴퓨터는 B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저장하는 시작 주소는 0x 1004번지야 라고 컴퓨터가 기억을 해두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long-C라고 하는 거는 0x 1006번지부터 몇 바이트? 8바이트만큼 할당이 될 테고 마지막으로 캐릭터, unsigned 캐릭터 D의 경우에는 C 변수 할당한 메모리 그 다음에 1바이트만큼 할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를 선언을 하면 컴퓨터는 이 A라고 하는 변수는 어디서 시작하는지 타입은 뭔지 얘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이 변수 A에다가 값을 넣는다 하면 그 1000번지를 찾아가서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값을 그냥 메모리에다가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그 다음 예제를 설명을 드릴게요.
얘는 이제 메모리에 저장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방과 같은 예제에서 int a와 unsigned short int b 두 가지를 선언을 했어요. 선언을 하고 이제 해당하는 a, b의 각각 100이라는 값과 0x 1, 2, 3, 4라고 하는 값을 대입을 했죠. 는 연산자는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다가 대응을 시키는, 대입을 하는 연산자였죠. 그래서 이 두 줄은 100이라는 값을 a에다 저장하고 0x 1, 2, 3, 4라는 값을 b에다 저장을 해 라고 하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당 연산을 수행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아까 우리가 대입시켰던 그 메모리 주소에 어떻게 이 값들이 들어가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우리가 아까 int a에는 1000번지에서 1003번지까지 1, 2, 3, 4, 4바이트가 할당이 됐죠. 그러면 이 해당 4바이트에다가 int 상수인 100이라는 값을 저장을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차피 이 메모리도 당연히 이진수로 표현이 되겠죠. 이 4바이트도 이진수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이진수를 10진수로 표현하는 게 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모리 그대로 읽어올 수 있는 0x64라고 하는 그 16진수, 죄송합니다. 16진수라고 하는 값을 읽어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100이라고 하는 값은 16진수로 하면 0x64라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 0x64라고 하는 값이 4바이트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됐을까라고 봤더니 일단 왼쪽을 보시면 제가 little endian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메모리에 저장했을 때 100이라는 값이 어떻게 저장이 되는지 봤더니 0x64 0x00, 0x00, 0x00 이렇게 순서로 1000번지에서 1003번지까지 저장이 된다고 적어 놓았죠. 얘는 little endian이라고 하는 방식은 이 해당 값을 낮은 자리 값이 낮은 주소에 저장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4바이트에다가 100을 표현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예전에도 4바이트, int에다가 저장을 하는 방법을 알았지만 얘가 64라는 값 앞에 0000이 꽉 차있는 모양으로 변하겠죠. 4바이트 단위로 변환을 시킨다고 하면. 즉, int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넣으면 0x 00000064라는 값으로 변환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해당되는 4바이트를 메모리에 저장했을 때 우리가 윗자 0으로 시작되지만 그 0을 시작되는 1000번지에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장 높은 번지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방법과 거꾸로 메모리를 저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0번지가 가장 낮은 자리의 주소이니까 가장 낮은 자리였던 0x64 가장 뒷자리죠. 16진수로 표현했을 때 가장 뒷자리 64를 가장 낮은 주소에다 저장을 하고 가장 높은 0x 1003번지 주소에다가 가장 높은 자리였던 0x00을 저장한다는 거예요. 약간 좀 감이 안 오시면 이 short이라고 하는 변수 b에다가는 우리가 0x 1, 2, 3, 4를 넣었어요. 그럼 0x 1, 2, 3, 4를 해당하는 2바이트에 우리는 저장을 해야 되죠. 그러면 little endian 방식으로 하면 낮은 자리에 있는 0x 3, 4를 낮은 자리에 있는 0x 1004번지에 저장을 하고 그 윗자리인 0x 1, 2를 1005번지에 저장을 하는 거죠. 16진수는 한 바이트에 두 자리씩 저장이 되니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메모리를 읽을 때 우리는 메모리를 딱 만약에 메모리를 찍어보면 1000번지부터 1001, 1002, 1003을 순서대로 읽어갈 텐데 이 숫자라는 거는 얘가 순서대로 우리가 읽기 편한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little endian 방식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 순서가 완전히 뒤집힌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틀 엔디안 말고 이제 반대로 빅 엔디안이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 빅 엔디안 방식은 그냥 우리가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를 순서대로 읽었을 때 우리가 읽기 편한 방식으로 낮은 자리에 높은 자릿수를 저장하는 방식이 빅 엔디안입니다. 특히 이 A랑 B 값이 저장되어 있는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비교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리틀 엔디안이랑 빅 엔디안은 차이는 뭐냐? 차이는 없어요. 그냥 컴퓨터가 어떤 방식을 따르냐, 그것도 그냥 하나의 약속인 거죠. 이 내 컴퓨터는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숫자를 저장하겠다 하면 그냥 저장을 할 때도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저장을 하고 읽어올 때도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고요. 빅 엔디안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컴퓨터 CPU의 그런 체계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은 리틀 엔디안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번거롭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메모리를 볼 때는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숫자를 뒤집어서 거꾸로 뒤집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변수가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이 되는 방식인지 리틀 엔디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아니죠. 네, 그러면 제가 예제를 하나 드려볼게요. short이라고 하는 변수 A라고 하나를 선언해놓고요. 이 A에다가 0x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긴 글자를, 큰 숫자를 저장을 해볼게요. short이라고 하는 변수는 몇 바이트죠? 2바이트죠. 그런데 이 2바이트밖에 저장을 못하는 A라는 숫자에다가, 변수에다가 저는 지금 1, 2, 3, 4, 5, 6, 7, 8이니까 무려 4바이트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를 A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얘가 printf로 해서 제가 %hx hx는 뭐죠? h는 short이라고 하는 건데 short만큼의 데이터를 x 16진수로 찍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과연 빌드를 하면 어떤 식으로 찍힐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나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네, 찍었더니 1, 2, 3, 4, 5, 6, 7, 8 중에서 끝자리인 5, 6, 7, 8만 찍혔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short이라고 하는 여기서 B를 할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방과 같은 경우에도 short이라고 하는 변수 A를 선언을 했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1004번지라고 합시다. 1004번지부터 2바이트만큼 A를 할당을 했겠죠. A라고 하는 값은 얘가 short이니까 2바이트만큼 할당을 할 거예요. 그런데 A라고 하는 데에다가 1, 2, 3, 4, 5, 6, 7, 8을 넣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면 미어 터지겠죠. 그런데 컴퓨터는 일단 컴퓨터는 A는 short이라는 것도 알지만 사실 A는 그냥 시작 주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작 주소만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작 주소, 아까 0에서 1004번지부터 해서 이 4바이트짜리 숫자를 저장을 하는데 우리는 리틀 엔디안, 제 컴퓨터, 여러분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저장을 하니까 어떻게 1004번지부터 1005번지, 1006번지, 1007번지까지 4바이트에 어떤 순서로 저장을 할까요? 리틀 엔디안이니까 뒤에서부터 0x78, 0x56, 0x34, 0x12 이 순서대로 낮은 자릿수는 낮은 자리의 주소에 저장을 하겠죠. 네, 지금 0x1004번지에는 0x78, 0x1005번지에는 0x56, 0x1006번지에는 0x34, 0x1007번지에는 0x12가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printf라고 하는 함수에서 %hx는 2바이트만큼만 가져와서 찍으라는 얘기였죠. h로 찍으려고 해요.
H로 A에 접근을 해서 H만큼 2바이트만큼만 가져와서 출력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A라고 하면 A 아까 우리가 선언을 했지? 얘는 아까 선언할 때 0x 1004번지부터 시작했으니까 1004번지부터 가서 얼마만큼? 2바이트만큼만 가져와서 찍으면 되겠네? 라고 봤더니 아까 우리가 여기에 뭐가 저장이 돼 있었죠? 0x78과 0x56이 저장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printf는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니까 아까 1004번지에 접근해서 78과 56을 리틀 엔디언 방식으로 찍어 오니까 읽을 때도 거꾸로 불러야겠죠? 그래서 얘가 결과가 0x 5, 6, 7, 8만 찍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H가 아니라 H는 2바이트만큼 가져오라고 찍었으니까 5, 6, 7, 8을 찍었죠. 그러면 그냥 X 16진수로 찍으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과연 우리가 그 전에는 %x는 무조건 4바이트만큼 가져와서 찍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x를 찍었을 때 a가 a 그 주소의 시작 주소에 접근을 해서 4바이트만큼 읽어올지, 아니면 a 자체가 숏이기 때문에 2바이트만 읽어올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여기에도 역시 5, 6, 7, 8 뒷자리 2바이트만 읽어왔네요. A가 숏이기 때문에 얘가 X임에도 그냥 X임에도 불구하고 H가 없어도 A가 숏이기 때문에 접근을 해서 2바이트만큼 리틀 엔디언 방식으로 읽어와서 여기에서도 5, 6, 7, 8만 찍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변수 선언, 지난 시간에 했던 변수 선언에 이어서 선언된 변수에 어떠한 값을 대입했을 때 메모리에 어떠한 방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리틀 엔디언 방식과 빅 엔디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는 리틀 엔디언 방식으로 앞으로 메모리가 저장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도 여러 가지 실험 해보시면서 복습을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항상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